안녕하세요. 세안아카데미의 IB팀의 수학 강사 이엘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B 매스의 전반적인 내용 소개랑 더불어서 IB 매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몇 가지 팁 그리고 예제 문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1년 시험부터 저희가 약간 커리큘럼이 바뀌었다는 거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목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AA랑 AI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Analysis and Approach하고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이라고 한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냥 큰 틀에서 보시면은 AA는 칼큘러스, 그러니까 미적분 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AI는 그냥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통계 위주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AI가 훨씬 쉽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HL은 둘 다 어려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AI가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 게 통계도 많고요. 미적분 위주라고 AI가 미적분 위주인데 AI가 미적분은 많이 하진 않는데 그 뒤에 대학 과정 중에 조금 배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공부하시기에 AI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AA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험에서도 점수가 비중상 7점이 AA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A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SL 학생의 경우에서도 제가 보니까 AA, SL이 엄청 쉽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ISL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우는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깊게 배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하시기에는 그렇게 편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A를 선택하시는 거를 뭐 SL이든 HL이든 AA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도 대체적으로 이제 AA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리큘럼이 바뀌면서요, 이제 문제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문제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SL이랑 HL 이렇게 공통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SL 페이퍼면 SL 페이퍼고, HL 페이퍼면 그냥 HL 페이퍼였는데, 요번에 SL이랑 HL 공통 문제를 이제 40%씩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IBO에서 말을 했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SL 학생들한테는 이 공통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HL 학생들한테는 이 공통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레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HL 애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를 40%나 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레벨을 얘네가 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럼 나머지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HL 애들한테는 문제를 푸는데 이건 너무 쉽다. 그러다가 조금 더 풀다 보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문제가 약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난이도 조절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커리큘럼 난이도 조절을 조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HL 학생들은 이제 2021년 이후의 문제들, 기출일 문제들을 보실 때 그 섹션 B에서 공통 문제 한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거를 제외한 두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 IA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SL 학생들이든 HL 학생들이든 IA가 이제 전체 점수 비중의 20%씩 차지를 하죠. 요거 11학년 학생들한테는 좀 먼 일이에요. 생소한 일이고. 근데 12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주제 못 찾아요. 이거 주제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주제 찾는 데만 한 달, 두 달 걸리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동안에 요 주제를 조금 미리 생각을 좀 미리미리 해두시고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주제 좀 제발 4개, 5개 정도 이런 내가 주제로 수학, 매스, IA를 좀 써보겠다라고 하는 걸 주제를 여러 개를 정해 놓으셨다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쨌든 점수를 매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많은 면담이 필요해요. 가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 이러이러한 주제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한 4개, 5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가야 선생님이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주제를 나 꼭 이거 써야지라고 해서 한 개 들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주제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이유로 이걸 안 돼? 라고 해요. 다른 주제 생각해와 이러면 학생들이 그때 이제 멘붕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는 학생들이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 것인지, 뭐 이게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랑 면담하기 전에 적어도 한 5개 이상의 주제들을 좀 생각을 하고 갔다가 선생님이랑 면담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 중에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가져가시면 그래도 선생님이 그 중에서 골라주시거나 아니면 그거랑 좀 비슷한 주제인데 좀 난이도에 맞춰서 또는 분량이 이 정도면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조금 이 정도로 주제를 조금 익스텐 시키면은 분량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잘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주제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저희 과목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저희 이제 그럼 매스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스매틱 공부 잘하는 방법 3가지라고 해서 제가 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저희 공식, 첫 번째 공식이에요. 저희 포뮬러 북클렛 주죠.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공식 외우세요 라고 해요. 이 공식은 꼭 외워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근데 포뮬러 북클렛 주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시험을 보시다가 내가 아는 공식인데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이 공식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이런 게 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보세요. 확인을 하시고 푸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모든 문제를 다 공식을 하나도 안 외우고 가가지고 나는 포뮬러 북클렛을 열심히 뒤적거리면서 시험을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시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웬만해서는 공식은 무조건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 특강 수업 시간에 포뮬러 외우는 것들, 공식들 암기하기 쉽게끔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원리들도 증명을 다 해드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산기 사용법 익히는 건데, 사실은 뭐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요 계산기 IB 하는 애들은 계산기 써 이러면 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희 계산기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계산기, 저희가 쓰는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기능이 엄청 많아요. 기능이 엄청 많아서 그 기능을 저희가 다 익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기 기능 익히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요 계산기 익히는 거, 그 단원마다 필요한 계산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알려드리니까 그거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페이퍼 1, 2, 3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보시면 유형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단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페이퍼 1, 2, 3를 당연히 보셔야 되고 기출문제들을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고, 이 기출문제들을 기반으로 단원마다 출제 유형들을 좀 파악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학생들이 옛날 기출문제부터 쭉 찾아가지고 이거를 단원별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단원에서 또 출제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단원별로 이미 다 정리된 출제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그 특강 단원들이랑 같이 접목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되고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같이 풀어보자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예제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예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제가 아까 전에 SL하고 HL 공통 문제가 40% 정도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 문제로 출제되는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5번 문제로 2021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SL하고 HL 공통 문제였어요. 공통 문제였고, 사실은 옛날 커리큘럼에서는 이건 HL 문제는 아니었고요. SL에서 자주 보이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근데 요게 출제가 됐는데 요건 SL 애들이 오히려 자주 보던 문제인 거죠. SL 애들은 기출문제를 SL 걸로 이제 공부를 했을 테니까 걔네들한테는 자주 보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HL 애들한테는 이게 생소한 문제여서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어떤 펑션이 있는데 펑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펑션 모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점, x가 4인 그 점에서
그 탄젠트한 라인의 이퀘이션이 y equal 6x-1 이렇게 나왔대요. 저희가 그래프를 모르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4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탄젠트한 라인을 그렸을 때 자, x가 4라고 하는 점이에요. 4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요 점에서 탄젠트한 라인을 그렸을 때 뭐가 나온다? y는 6x-1이라고 하는 선이 나온다라고 되는 거죠. y는 6x-1. 자, 이 탄젠트한 라인의 그레디언트가 6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레디언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점에서? x가 4일 때 그레디언트가 뭐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미분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요. 자, A번 문제 보실게요. f'4를 물어봐요. x가 4일 때 이거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x가 4일 때 기울기가 뭐야? 이렇게 읽으셔야지. x가 4일 때 그레디언트가 뭐야? 라고 읽으셔야지 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x가 4일 때 그레디언트는 여기 있어요. 6. 그래서 저거는 답으로 몇을 적어주셔야 되냐면 A번은 답이 그냥 그레디언트인 6이 답인 거예요. 자, 점수 보이시죠? 왜 1점이겠어요? 답만 있어서 1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문제를 푸실 때 옆에 점수가 다 써 있거든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점수를 봤는데 1점이야 이러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B번 보실게요. F4를 찾으래요. 자, 얘가 fx예요. 제가 지금 곡선으로 그린 거. fx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랜덤한 곡선을 그렸어요. 근데 얘가 x가 4일 때 여기를 지나가죠. 요 점. 요 점에 y값을 찾으려고 보니까 fx를 몰라요. fx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4를 넣고 도대체 값을 구하지? 라고 보니까 여기 식 하나 나오죠? 자, 탄젠트 라인이랑 저 커브는 같은 점을 지나갑니다. 요 x는 4라고 하는 같은 점을 공유하죠. 그럼 우리는 꼭 x를 fx에다 넣을 필요 없이 어디에다가 넣으면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4라고 하는 값을 어디에다가? y는 6x-1이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넣고 찾아주시면 6x, y는 6 곱하기 x자리에 4 넣고 찾아주시면 23 이렇게 구해주시겠죠? 그래서 B번은 답이 이렇게 23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잠시만요. 자, 저희 C번 볼게요. 여기 새로 이제 주어진 요 함수가 있어요. gx라고 주어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x는 fx에다 gx를 컴포지트 해놓은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h4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C에서 자, 요거를 써보면 f에다가 gx 들어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럼 G4를 옆에다가 구해볼까요? GX는 주어져 있으니까 GX에다가 넣고 구해보니까 얘가 4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해서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G4 자리에다가 4를 넣으면 얘는 그냥 F4를 구하는 거니까 자, F4 어디서 구했죠? B번 문제에서 23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3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H는 X가 4일 때 이 H에서 탄젠트한 라인을 구하는 문제죠. 자, 요거는 그럼 저희가 뭐만 구하면 되냐면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D는 그래서 자, 요 그레디언트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구하실 건데 얘를 보니까 얘가 어떤 펑션이에요? 컴포지트 펑션이에요. 저희 컴포지트 펑션은 어떻게 디퍼런시에이션 하냐면 겉에 있는 f를 먼저 디퍼런시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것에
differentiation을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저희 이미 G4는 4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하시면 되고 G'4만 찾아오시면 되는데 자, G'X가 여기 있죠? 요거 G'X 요거를 differentiation 하면은 2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럼 G'4는 여기에다가 4를 넣고 계산하시면 네, 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까요? 요거 F' 안에 G4가 아까 전에 4였으니까 여기 4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G'4가 5니까 5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아까 G'4 A번 문제 답이에요. 6이고요. 그 다음에 5니까 이렇게 넣으면 30. 자, 그러면은 이 HX 4에서의 탄젠트 라인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죠? 그레디언트가 30이면서 무슨 점을 지나가는? 4,23을 지나가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라인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y는 기울기 30 x에다가 x랑 y에 4,23을 지나가는 점을 넣고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97 이렇게 계산이 되셔서 마지막 D번은 답이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30x 마이너스 97로.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L에서 많이 출제되던 문제여서 HL 학생들은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이 계열 문제는 많이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